조건부 1번 시트에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시오 했고요. 자,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셀 주소를 대체로 주는 편이에요. 셀 주소가 A4에서 H18번 영역에. 근데 이 주소가 없어도 조건부 서식은 그 행 전체의 서식 넣어라 하면 같은 부분입니다. 이 주소가 적혀있든 안 적혀있든 이 자리들은 다 뭐냐면 레코드들에다가 범위 설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영역에 조건이 이거죠.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2024로 시작 어떤 글자로 시작한다 할 때 레프트 자 레프트 함수를 쓰고 학번이 오고 학번에 몇 글자 할까요? 레프트 함수의 인수는 문자 셀 다음에 두 번째는 개수죠. 문자 셀과 학번 셀을 주고 개수 이때 개수 몇 개로 할까요? 2024로 시작한다 했으니까 4개 해주면 되죠. 학번 셀 콤마 4개 학번 셀의 왼쪽에 있는 4글자를 추출했을 때 그 글자가 2024로 시작하는 자 이때 요 2024는 따옴표를 붙여야 됩니다. 제가 따옴표는 어디 붙는다 했어요? 따옴표는 문자에 붙인다 했죠. 문자에 붙인다 했는데 요 2024에 따옴표를 붙여요. 자 그럼 왜 이거는 따옴표를 붙이는지 자 그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프트 함수하고 라이트 함수 그다음 미드 함수 레프트 함수는 문자 개수 라이트도 문자 개수 미드는 문자 셀 콤마 시작 위치 그 다음 개수 그래서 이 문자에 개수 적어주면 이 문자의 왼쪽에서부터 몇 개를 추출하는 거죠. 라이트는 이 문자의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를 추출하는 거고 미드는요 문자의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글자가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그 문자 셀 콤마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개를 뜻하죠. 세 번째 글자가 라는 말은 세 번째 한 글자. 자, 그래서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에 레프트, 라이트, 미드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자, 이 함수가 추출해낸 글자가 이 문자에서 개수 몇 개를 추출했을 때 그런 문자가 그냥 숫자 1, 2, 3, 4 같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A, B, C, D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추출한 값이 숫자 자료일 때 지금 요 데이터 같으면 왼쪽 네 글자 이 학번의 왼쪽 네 글자가 2025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그런 네 글자가 숫자 형태일 때라도 그거를 자 숫자에는 문자 10이 있고요. 그냥 숫자 10이 있어요. 문자형의 10도 있고 숫자형의 10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가 추출한 값은 문자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가 추출한 값이 만약 2025가 나오면 이게 숫자 2025가 아니라 문자 2025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 문자 10과 숫자 10이 같다라고 비교식을 세워주면 항상 거짓이에요. 항상 거짓이 됩니다. 반드시 문자 10이 있으면 비교할 때 문자 10하고 같다 이렇게 해줘야 true가 돼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의 결과물은 문자이기 때문에 비교할 때 문자하고 비교해야지 true라고 나오지 숫자 형태하고 같다 하면 거짓이다 해서 false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식과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따옴표 넣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옴표가 없으면 무조건 다 false입니다. 아무리 같아도 무조건 다 false가 돼요. 거짓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연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 하면 이 문자 형태로 따옴표 넣는 10도 그냥 계산이 돼요. 계산이 돼서 2개 더한
20이라고 답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죠? 따옴표를 넣는 이 10도 그냥 연산은 가능한데 비교할 땐 형태가 똑같아야 되지 조금만 달라도 거짓이다 이렇게 틀렸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교를 할 때 자, 요 함수식을 쓰면서 반드시 따옴표 넣어서 비교해야 된다는 거. 레프트 함수, 라이트 함수, 미드 함수는 따옴표 넣는 값과 비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추출한 값이 문자라서 문자형과 비교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ITQ 예제할 때, 자, 여기 학번 셀 주소 넣을 때요. 학번 셀 주소를 넣을 때 뭘 넣었어요? 주소 형태가 학번열, A열만 고정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죠? A열만 달러교가 붙도록 고정을 시켜야 된다 하는 거. 자, 다시 내용 주소 보면서 할게요. A4에서 H18, A4에서 H18. 자, 왜 이렇게 범위를 했느냐? 학번이 적혀 있는 건 다 A4번부터잖아요. 자, 말이 없어도 조건부 서식을 넣으면서 학번이 자, 요 말이 없어도 요 앞에 부분 이 부분이 없어도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이런 말이 나와도 범위는 여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범위는 들어가나요? 이렇게 필드명 자, 조건부 서식 자, 우리가 그냥 셀 서식은 서식 들어갈 셀에 내가 여기에 색깔 글자색 빨강 하겠다. 그러면 이 자리를 블럭해서 글자색 빨강 이렇게 하겠죠. 그것처럼 서식이 들어갈 자리에 범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부 서식으로 이 자리는 서식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요 각각의 셀에 이 값이 2024로 시작하는가 그걸 비교해서 요 행 전체에 서식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범위는 무조건 이렇게 레코드까지 모든 레코드들만 범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문제 내용상 봐도 요 말이 생략됐어도 요것밖에 들어갈 수 없고요. 자, 그리고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이런 서식을 넣어야 되니까 자, 범위 설정,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사용하여 문제에서 밑에 여기 보시면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식을 쓰라라는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아닌 상황의 문제들도 있으면 요거 힌트를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거지만 수식 아닌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힌트를 보고 찾아가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힌트대로 수식 사용하여 그 다음 요 자리 커서 놓고요. equal left 함수가 자동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스펠링 정확하게 다 쓰셔야 되고요. left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학번 자리 중에서 이 범위 전체 중에 첫 번째 레코드 이 첫 번째 레코드 학번 셀 A4번 그 A4번의 주소 형태가 A열만 비교하도록 다른 열들은 비교해봤자 참일 수가 없죠. A열에 의해서 다른 열들이 다 결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A열만 고정되게 F4번 키 2번 눌러서 $A4가 되도록 주소의 형태가 $A4 자, 그리고 쉼표 찍고요. 왼쪽 네 글자를 추출했을 때 그 값이 같다 2024 문자 2024 따옴표 안에 넣어서 비교하고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면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 글꼴의 색인지 다른 색인지 그렇게 구분하시고 글꼴색 표준색 파랑으로 습관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매번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서식에 글꼴색 파랑 굵게는 넣으라 한 적 없고요. 파랑 그죠? 요 조건 만족하면
서식 가서 글자의 색을 글꼴 색을 파랑으로 확인. 그래서 글자 색깔이 파랗게 2024인 셀에 요거는 딱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2024인 셀에 글꼴 색이 파랑이 됐어요. 자, 아까 수식 혹시 못 따라 했으면 제가 적어 놓을게요. 레프트 $A 4번 $A 4번 첫 번째 셀을 A열을 반드시 고정. 사행은 고정을 안 시켜야 되죠. 이 셀의 네 번째 글자가 2024라는 문자하고 같으면 2024와 같은지 조건 비교하시면 돼요. 자, 혹시 했는데 아무 서식도 안 어이구, 제가 지워버렸네. 자, 잠시 다시요. 자, 레프트 $A 4의 네 글자가 2024. 자, 분명히 서식을 넣었는데 서식이 안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식이 파란색이 안 나왔을 때, 만약에 아까 여기 따옴표를 안 붙였다든지 하면 서식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서식이 안 나왔다고 다시 그냥 새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했으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할 때는 반드시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이용해서 규칙을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안 지우고 다시 하면 아까 잘못됐던 거하고 지금 새로 하는 거하고 다 남아 있어요. 규칙 관리라는 곳에 가보면 아까 했던 것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하고 또 하면 계속 쌓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해놨어요? 한 개의 규칙으로 작성하시오.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서식 나왔다고 이거 내가 맞게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명시해놨습니다. 하나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라고.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잘못하고는 다시 두 번, 세 번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메시지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조건부 서식을 했는데 서식이 하나도 안 나타나도, 잘못 나타났을 때도 당연히 지우고 다시 해야 되지만 안 나타나도 시트 전체에서 규칙을 지우고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새로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아까 그래서 다시 해야 될 때는 전체에서 지우고 다시 하시고, 자, 범위 설정, 범위 할 때 필드명은 서식 들어갈 자리가 아니니까 넣으면 안 되고, 레코드들만 범위를 넣으시고, 세규칙, 수식. 그래서 수식을 적는데 한번 제가 잘못 적어 볼게요. 아까 레프트 함수에 A 4번 셀 주소 형태까지는 맞게 다 하고, 꿀 따옴표 넣어서 2024 해야 되는데 그냥 2024 하고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서식의 파랑이면 요 가운데 있는 요거죠. 요게 파랑입니다. 그죠? 파랑 확인하면 서식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따옴표를 안 넣었으니까 전부 다 false니까 안 들어갔어요. 이럴 때 다시 내가 모르고 제가 지우고 하라 했잖아요. 근데 안 지우고 또 새로 갔어요. 새로 하면서 두 번째 거는 맞게 할게요. 레프트 A 4번 셀 콤마 4. 자, 두 번째 거는 맞게 해서 이렇게 서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서식 들어갔으니까 나 맞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규칙 관리에 가보면 아까 했던 거랑 다음에 했던 거랑 다 남아 있어요. 적용 대상 이 범위에, 자, 요거 선택해서 편집 눌러보면 뭐를 어떤 식의 조건을 썼는지 다 나옵니다. 그죠? 적용 대상 이 범위에 했고, 그러니까 범위도 틀리면 안 되는 것이 범위 설정을 어디 했는지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편집하면 식을 어떻게 썼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요걸 선택해서 삭제, 요 규칙만 삭제하면 괜찮긴 한데, 어쨌든 시험장에서는 서식이 안 나왔어도 두 번째 새로 하러 갈 때는 없애고 가시라고. 그죠? 두 개의 서식을 넣으라고 나왔다면 두 번 해도 되죠. 근데 지금
하나의 조건에 하나의 서식을 넣는 거였잖아요. 파랑하는 서식만. 그러면 한 번에 됐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밑에 거는 앞에 있는 게 밑에 쌓여 있고요. 뒤에 있는 게 위로 쌓여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했던 것이 적용이 돼서 나타났고요. 밑에 했던 거 삭제해버려야, 이렇게 돼야 채점했을 때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채점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런 상황들 분명히 맞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감점 나오거든요. 그럼 규칙 관리에 가보면 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조건부 2번 시트 A4에서 G15번에 대하여 직위가 차장이면서 총급여가 500만 미만인. 자,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만족하는 행 전체에 대하여 요런 서식을 넣어라. 한 번의 규칙으로. 그래서 조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조건식을 여러 개를 만족해야 될 때 and라는 함수 안에서 직위셀이 차장이라는 문자이면서이기 때문에 and 함수에 들었어요. 그죠? 이거나 였으면 or이라는 함수 안에 넣었겠죠. 직위셀의 값이 차장이라는 글자하고 같고, 또 뒤에 조건 한 번 더, 총급여 셀이 500만 미만. 이때 이런 쉼표는요, 꾸며진 그냥 서식일 뿐이에요. 쉼표는 내가 읽기 좋으라고 있는 거지, 컴퓨터한테 가르칠 땐 그런 거 적지 않습니다. 쉼표는 언제 찍어요? 함수 안에 쉼표가 들어가면 인수 구분하는 거예요. 절대 쉼표 찍지 않습니다. 자, 미만은 작다만 들어가는 거죠. 이쪽 방향이 작은 거죠. 총급여가 500만보다 작다. 500만 숫자만 적어요. 이 조건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 조건도 참이고 이 조건도 참이라야 이거는 참이다 해서 둘 다를 만족하면 뒤에 서식 넣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할 때 그런 행 전체에 굵게 빨강, 글꼴색 빨강. 자, 여기 직위 총급여 자리를 셀 주소, 혼합참조형의 셀 주소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 설정은 A4에서 G15번까지 무조건 레코드 단위로, 다음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사용하여 이때 수식에 equal and. 자, 갈로를 열었으면 갈로 닫는 것까지 자동으로 닫히는 거 없으니까 꼭꼭 챙겨서 하셔야 되고, 자, 직위셀, 직위가 적혀 있는 셀 주소 C4번, 이 C4번을 F4번 키 두 번 눌러서 $C4가 되게, 자, C4가 차장은 문자니까 당연히 빠뜨리지 않겠죠. 차장이고 같고 쉼표 찍고요. 조건식 하나, 그다음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식, 총급여 셀에 $G4가 되도록 해놓고 작다 500만. 그리고 반드시 갈로를 닫아야 됩니다. 그죠? 갈로 닫아야 되죠. and 함수에 갈로를 열었으니까 and의 갈로를 여기서 닫아요. 그죠? 갈로를 닫고, 자, 그 조건을 다 만족하면 서식, 자, 서식에는 굵게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글꼴색 빨강도 이 제일 앞에 거는 진한 빨강이에요. 두 번째 있는 것이 빨강입니다. 글꼴색 말고 채우기색, 음영색, 뭐 다른 색깔 이름을 표현하면 전부 이쪽에 가시면 돼요. 글꼴색 할 때는 여기서 하시고, 자, 그래서 굵게 빨강 확인. 자, 3번 시트 문제 풀어볼게요. A4에서 F14번 영역에 체험 코드가 P 또는 S,
S라는 건 체험 코드가 S로 시작하는 첫 글자 한 글자라서 레프트 함수가 있고요. 행 전체에 대하여 배경색을 표준색, 녹색으로 배경색, 채우기색, 음영색 어쨌든 글꼴색이 아니면 전부 같은 거라 했어요. 아까 채우는 색깔. 자, 체험 코드 셀이 자, 수식은 여기 적어볼까요? OR이라는 함수 안에 조건이 지금 하나 또는 하나 더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거 또는 이거. 그래서 OR 함수 안에 체험 코드가 P로 시작한다. P로 시작한다는 건 레프트 체험 코드 셀의 왼쪽 한 글자가 P라는 글자로 시작하거나 또는 레프트 체험 코드 왼쪽 한 글자가 S라는 글자로 시작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체험 코드 왼쪽 한 글자를 추출했더니 그게 P로 시작하거나 체험 코드의 왼쪽 한 글자를 추출했더니 S로 시작하거나 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배경색을 녹색으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고 수식서라고 다 적혀 있어요. 늘 이렇게 챙겨서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수식으로 하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하나의 수식으로 가능한 거고요. 서식이 한 가지면 한 번에 다 가능합니다. 자, 범위 설정하고요. 범위는 이만큼 A4에서 F4번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 사용하여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수식 사용해서 하는 거고 이 수식은 자 위에 적혀 있는 대로요. OR 함수 안에 OR이라는 함수 안에 자, 왜 OR 함수를 썼어요? 아까 AND 함수는 뭐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고 OR 함수는 앞에 조건 만족하거나 또는 뒤에 다른 조건 만족하거나 동시에 같이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죠. 자, 레프트 자, 체험 코드 셀. 이 체험 코드 셀의 주소는 체험 코드 열만 비교하도록 C열을 고정하고 왼쪽 한 글자 P니까 한 글자죠. 콤마 1이 P하고 같거나 또 쉼표 찍고 다시 한 번 더 레프트 체험 코드 셀에 자, 왼쪽 한 글자가 대소문자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글자 보일 때 대소문자 그냥 똑같이 적어주세요. 자, 대소문자 구분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언젠가 하면 의미 전달을 하는 약속된 기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 서식할 때 YMD 이런 거 적잖아요. 셀 서식의 날짜, 연, 월, 일 할 때 YMD. 내가 대문자 적으나 소문자 적으나 의미 전달만 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OR이나 left 뭐 이런 함수 이름 적을 때 의미 전달만 하면 되니까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셀 주소 마찬가지. 그죠? 의미 전달을 하는 명령을 내릴 때 쓰는 것들은 대소문자 상관없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 문제지에 적혀 있는 대로 똑같은 대문자, 소문자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조건 쓰고 서식에 글꼴색 이렇게 적힌 거 외에는 전부 채우기 색입니다. 배경색도 채우기 색이고 음영색도 채우기 색이고 채우기 색도 채우기 색. 채우기 색에 여기 녹색 이 중에 어떤 게 녹색이에요? 지금은 여기 채우기에 오면 색깔 이름이 안 뜨는데 자꾸 하시다 보면 외워지겠죠? 자, 무늬색이라는 거는 무늬 스타일을 넣지 않았을 땐 무늬색은 너나 많은데 그냥 색 이름만 보러 가볼게요. 자, 이 자리가 녹색이고요. 요거는 연한 녹색이에요. 자, 여기 건 넣는 거 아니고 무늬를 넣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늬를 안 넣으면 무늬색은 필요 없습니다. 자, 색깔 이름만 확인했고요. 나중에는 요거 색깔 다 이름 외우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녹색이 요겁니다.
녹색, 확인. 그래서 P인 거 또는 S인 거에 색깔이 정확히 들어갔는지 보시면 돼요. P인 것과 S인 것에 색이 들어갔죠. 자, 대부분의 조건부 서식 문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전체 기출을 풀어보셔도 다 레코드들 범위해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이거 위주로만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위주로만 돼 있는데 꼭 이렇게만 문제가 꼭 100%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유형들도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조건부 1번 시트에 가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숫자 중에서 60 이상인 것만 아니면 60 초과인 것만 서식을 넣으시오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 하나하나가 요게 60 초과면 서식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 각각의 셀이 범위 설정한 셀이 그 자체 셀에 대해서 조건 비교해서 서식 넣을 때는 굳이 수식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조건 이렇게 범위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가시면 뭐보다 큼 그리고는 이 자리에 60이라고 적어주면 60보다 크면 자, 기본으로 나와 있는 서식이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색깔과 글자 색이 같이 바뀌는 만들어져 있는 서식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서식들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서식을 더 넣으려면 사용자 지정 서식 해서 만약에 나는 채우기 색을 파랑을 하고 싶다. 채우기 파랑 확인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60보다 큰 값에 대해서 특정 서식이 들어가도록 그러면 60보다 큰 자리에 서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 셀 하나가 그냥 그 60보다 큰지 안 큰지 이 셀 하나가 큰지 안 큰지 비교한 겁니다. 이 셀에 따라서 옆에 있는 다른 셀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요 셀 자체에만 서식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수식을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중간 시험의 점수가 60보다 클 때 채우기색 파랑을 하라 하더라도 중간이 60보다 클 때 그 행 전체의 서식이 다 들어가길 원하면 행 전체의 서식이 다 들어가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범위해서 서식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60보다 크면 요 행 전체의 서식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서식 넣을 자리가 범위가 이만큼 되는 거고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땐 수식을 써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수식 써서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세요. 중간 시험의 점수가 60을 초과할 때 채우기 색을 파랑색을 하시오. 그 행 전체에 파랑색을 하시오 하면 아까 지금까지 연습하셨듯이 세규칙 수식에 가서 이 첫 번째 레코드의 셀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셀 주소를 C열을 고정시켰죠. 이렇게 수식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수식을 60 초과하면 서식을 채우기색 파랑 이렇게 수식을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래서 이 C4번을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이유가 C4번 셀을 $C4가 6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줄 때 첫 비교는 요 셀 주소는 C4번이지만 다른 셀들도 다 하나하나가 비교가 들어가는 중이에요.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주면 C4라는 셀 한 개밖에 안 선택했지만 C4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B4번 셀에 서식 넣을지 말지를 C4번 가지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식 들어갈지 말지를 C4번으로 여기에 서식 들어갈지 말지도 C4번으로 여기에 서식도 C4번으로 C열을 고정시켜서 그죠? 여기에 서식도 C4번으로 그래서 $C4라고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셀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지만 이걸 $C4라고 해주게 되면 같은 행에 있는 모든
이 모든 셀들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행이 바뀌어진 이 모든 셀들은 요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달러 C4라고 했는데 4에는 달러 기호를 안 붙였기 때문에 C5번을 가지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C에는 달러를 붙였기 때문에 B4번으로 비교 안 하고 C4번으로 비교한 거예요. 이런 자리들도 다 C4번으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C4라는 주소의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 전체에 서식을 넣어라 했기 때문에 수식을 쓰지 않고는 못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방금 마지막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요 셀 자체의 값을 비교해서 이 셀 자체에 서식이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될 땐 굳이 그러니까 수식을 쓰러 안 가도 셀 강조 규칙에 보다 큰 60, 그리고 내가 파란색을 채우겠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 채우는 서식이 없으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파랑 채우도록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써야 된다는 것은 요런 셀 강조 규칙을 사용하시오, 상위 하위 규칙을 사용하시오 말이 나올 겁니다. 거의 데이터 막대나 색조 이런 것들은 아직 시험에 거의 안 나왔고, 또는 새 규칙에 들어갔을 때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을 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줄 겁니다. 줄 거니까 그것들을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수식이 아닌 상황들도. 찾아가면 수식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문제 낸 거고, 다른 것들은 다 문장 보고 그 메뉴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도 컴퓨터는 지금 조건부 서식에서 셀 하나를 다 비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문자에 대한 조건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요 이름들 중에서 성이 이시인 사람들만, 시작 글자가 이시인 사람만 색깔이 들어가게 해볼게요. 그럼 범위 설정, 이시인 사람한테 모든 행 전체의 서식 넣으라 하면 아까 앞에 다른 문제 풀듯이 범위를 이렇게 하고 레프트 이 셀의 왼쪽 한 글자가 이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수식 적지만, 자, 지금 요 셀에 그냥 이시인 사람의 서식만 넣어라 이렇게 됐다면 범위가 이렇게 잡혔고, 그 다음 여기 가보면 텍스트 포함, 이거는 그냥 포함이죠. 포함의 2는 중간에 2가 들어가도 되고 끝에 2가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텍스트 포함, 여기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 텍스트 포함, 중간에든 끝에든 포함이니까 이자가 포함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서식 색깔은 뭐 그냥 있는 기본 첫 번째 걸로 그대로 할게요. 근데 요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새 규칙에 저게 뭐냐면, 자, 원래는 제가 지우고 들어가 볼게요. 새 규칙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을 지정하겠다. 특정 텍스트 포함 2. 이게 아까 바깥에서 그거, 그죠? 다음을 포함하는 그걸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시인 사람이면 첫 글자가 2잖아요. 그럼 시작 문자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정확한 거죠. 다음을 포함해서 포함 글자가 2가 아니라 시작 문자 2, 그리고 서식을 뭐 채우는 색깔 파랑 뭐 아무거나 넣을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이라는 것도 가르쳐 줄 거라는 겁니다. 다. 자, 그리고 필기에서 다 질문할 거니까, 자, 요것도 방금 요걸로 일단은 먼저 연습해 볼게요. 다음을 텍스트 포함 2 해서 해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이거 해봐야 됩니다. 자, 규칙 다 지우고 몇 가지로 해볼게요. 범위,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 텍스트 포함 2, 서식은 그냥 기본값 그대로 할게요. 확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다시 지워버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새 규칙,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특정 텍스트, 시작 문자 2, 서식은 아무거나 넣으세요. 이렇게 시작 문자 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규칙 지우고 항상 계속 합니다. 자, 새 규칙에 포함하지 않음, 특정 텍스트 포함이 아니라 포함하지 않음, 특정 글자가 없는 거, 자, 이자가 없는 거에 서식 넣어라. 확인하면 이자가 없는 것만 다 들어갔어요. 서식이 이자가 없는 자리에만 서식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어디에 서식 넣을 건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고, 앞에 셀 서식 파트의 문제들도 그렇지만 이 조건부 서식 파트의 문제도 어디 범위 넣으라는 건지, 전부 다 넣으라는 건지, 요만큼만 넣으라는 건지 범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어떤 코너로 들어갈지, 여기 중에 어디로 들어갈지 그 밑에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식 사용하여 라는 말이 늘 있지만, 요 수식 늘 있지만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아닐 때도 있거든요. 아주 가끔. 그래서 그것 때문에 5점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5점 확실하게 챙기면 좋으니까. 자, 수식 아닌 것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걸로 해볼게요. 숫자 있는 자리에 범위를 하고는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 상위 10개 그러면 상위 몇 개, 그러니까 10은 그냥 기준으로 해놓은 거고, 상위 5개에만 색깔 이렇게 넣어라. 확인하면 상위 5개에 색 들어가는 거고, 또는 상위 몇 퍼센트, 상위, 자, 10%는 10개 있으면 10%는 1개죠. 상위 그러면 30%, 30%에만 이런 서식을 넣으시오. 또는 하위 몇 퍼센트, 또는 평균 초과, 평균 미만. 그죠?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 따라가는 연습만 하시면 어떤 문제 나오든 여기 있는 힌트 문장을 보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급 필터 2번 먼저 할게요. 자, 성별이 남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자,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필터하라 하면 이렇게, 이거를, 그죠? 조건부 서식 넣으라 하면 아까 우리는 수식 들어가서 이런 수식 넣는 연습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고급 필터를 하려면 조건이 특히 다양하고 복잡하면 어딘가에 적어주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별이라는 필드명을 적고 남이라는 조건 내용을 적고요. 그러면서 총점 필드명을 적고 250 이상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이 조건 만족하면서 동시에 뒤에 조건도 만족해야 될 때 필드명은 무조건 같은 행에 적고, 조건 내용을 나란히 적으면, 같은 행에 적으면 남이면서 동시에 250 이상이다 라는 거죠. 남이거나 250 이상이면 행을 바꿔서 한 줄 내려서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 조건을 가지고 필터를 하는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 요거 5가지만 필터 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성별하고 총점은 안 나와도 될 때, 그래서 요 5개의 필드명을 복사할 위치 A25번 셀에 붙여놓고 우리가 필터를 시작을 하죠. 자, 2번 시트에서 조건을 일단 먼저 표현을 해야 되죠. 조건을 성별과 총점에 대한 조건을 할 거고요. 복사할 때도 밑으로만 여러 개 하든지 또는 옆으로 여러 개 하든지 한쪽 방향만 여러 개 가능합니다. 복사해서 A20번 셀에 붙여 넣으시고, 그다음 성별 남이라는 글자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고, 총점은 적어줘야 되니까, 자, 크거나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250. 자, 그리고 아까 특정 필드만 가져오라 했으니까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 요거 5개만 복사해서 A25번 셀에 붙여 넣을 셀이 A25번 셀, 여기에 미리 준비시켜 놓는 거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요런 조건 만족할 때 요 자리에 필터 하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거를 일단 준비를 요렇게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미리 준비시켜 놔야 되고, 자, 그리고 필터를 하러 가죠. 데이터의 고급. 셀 포인터를 이 안에다가 두면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필드명에서 레코드까지 이렇게 자동 잡히니까 그래서 조금 편한 거죠. 만약에 딴 데에 셀 포인터를 뒀다면 지금이라도 이만큼 범위 해주면 돼요. 필드명 포함됩니다. 조건에도 필드명, 붙여넣을 위치에도 필드명을 가지고 조건 비교를 할 거라서 필드명 포함해서 이만큼 범위,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여기, 그 다음 복사 위치 자리 비활성화된 이유는 요걸 안 눌러놨기 때문이죠. 요거 눌러 놓으면 활성화되고요.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커서가 다른 데 있을 때 하시면 안 되고, 복사 위치에 커서 들어갔을 때, 자, 복사될 위치, 요 미리 적어 놓은 필드명을 범위하고 확인. 그래서 조건이 맞다면 조건 만족하는 그 데이터만 필터를 했어요. 자, 요렇게 하는 형식은 ITQ 문제 풀 때와 동일하죠. 자, 그리고 1번에 가볼게요. 1번 문제는 맨 똑같습니다. 그죠? 네, 구분이 비회원이고, 구분 필드가 비회원이라는 글자이고, 할인 금액이 7만 이하. 이것도 만족하고 뒤에 할인 금액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같은 행에 작거나 같다 7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죠. 요 주소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문제 문장에 뭐가 없어요. 뭐 어떤 필드만 필터하시오 라는 말이 없죠. 없으면 붙여 넣을 자리에 A22번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요것만 조건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시트, 자, 이 데이터 중에서 구분하고, 그 다음 구분과 할인금액 필드명을 복사해서 A18번 셀에 붙여 놓으시고, 구분은 비회원 복사해서 붙일게요. 그 다음 할인금액은 7만 이하, 같은 행에 크거나 같다, 이하죠. 작거나 같다 7만. 자, 데이터가 있고 조건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안에 포인트를 두시면 유리하다는 거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거고, 고급 딱 들어가면 바로 범위가 딱 잡히니까. 조건 범위는 여기. 이럴 때 범위 이렇게 더 넣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요만큼. 일단 복사 위치 자리를 커서 넣으시고는 복사 위치 자리를 A2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셀만 선택 딱 하시면 돼요. 미리 적어 놓은 글자 없고요. 미리 적어 놓은 글자 없고 그냥 한 셀만 클릭.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 있던 필드명 그대로 다 왔어요. 그러니까 다 가져올 땐 굳이 적어 놓을 필요가 없고, 아까 2번 예제처럼 몇 개만 필요할 땐 복사해서 미리 적어 놓고. 자, 이 표에서 부서가 격리부 이거나 했네요. 그러면 부서 격리부 이거나 급여 400만 이상. 이때 이거나니까 필드명은 무조건 같은 행에 적고, 400만 이상이라는 조건 내용은 격리부이거나 밑에 400만 이상.
쉼표 같은 건 안 넣습니다. 그죠? 이렇게 행을 바꿔 적으면 이 조건 만족하거나 이 조건, 그렇게 조건 비교될 거고요. 그래서 조건만 표현하고 어떤 특정 필드만 가져오시오 라는 말 없으니까 결과 위치에 아무것도 안 해놔도 되죠. 조건만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서와 급여 두 개의 필드를 복사해서 A 18번 셀에 부서가 격리부 복사해서 붙이시고 급여 격리부이거나 급여가 400만 이상. 지금 셀에 지금 아까 이걸 복사 붙여놓기 했기 때문에 밑에 요 셀을 선택은 못해요. 그럼 옆에 셀에 가서 키보드로 내려가시면 되죠. 그리고는 400만 이상, 크거나 같다 400만, 이렇게 조건 표현해 놓고, 자, 셀 포인터를 이 안에 두면 편하다는 거. 만약에 딴 데 뒀어요. 딴 데 두면 범위가 자동 안 잡히죠. 그럼 지금이라도 범위 잡아주면 돼요. 목록 범위에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시트 새로 범위 잡으면 시트 이름 나오고 느낌표 나오고 셀 주소 적힌 겁니다. 다음 조건 범위는 이 자리, 다음 결과 위치는 다른 장소, 복사 위치에 커서를 넣으시고 A23번 셀 시작 위치 한 개만 하고 확인. 자, 조건 쓰는 방식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의 내용이 AND 조건, AND라는 거 뭐도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만족한다 그런 말이죠. 구분이 비회원이면서 그리고 할인 금액이 7만 이하. 자, 이렇게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될 때 AND 조건이라고, 필드명은 무조건 같은 행에 적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필드명은 한 행에. 그리고 조건 내용이 같은 행에 적으면 비회원이면서 7만 이하. 밑에 거는 일반 상품명이 일반이고 구분이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은 7만 이하. 요 세 개의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앞에 이 조건도 만족하고 또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거나 이면서나, 그죠? 이거 만족, 이것도 세 개를 다 만족하라 그런 의미의 문장이죠. 자, 5월 조건은, 자, 조건을 다른 행에 입력한다 했는데, 자, 필드명은 무조건 한 행에 입력합니다. 조건의 내용이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구분이 비회원이거나, 이것만 만족해도 필터되고 또는 이것만 만족해도 필터되는 거잖아요. 이거나라는 건. 자, 이거는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구분이 비회원이거나 할인 금액이 7만 이하거나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 참인 거죠. 만족한다 해서 필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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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 내용일 때 조건을 행을 계속 바꿔서. 근데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골드면 사실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같은 필드명이 두 번 올 수는 있습니다. 상품명이 골드 이거거나 이거.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필드명 똑같은 거니까 여기 자리 밑에다가 요거를 옆에 따로 만들지 말고 여기 적으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숫자에 대한 조건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숫자, 이제 국어 점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에 국어 점수가 있는데, 국어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것을 필터하라 하면, 자, 60점과 80점이 있으면 60점 이상이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동시에 80점보다 작은 요 범위잖아요. 자, 이럴 때 이거를 조건으로 표현할 때는 국어라는 필드명 한 개만 가지고 60 이상과 이것도 만족하고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나란히 옆에 80 미만을 적어야 되니까 이때는 국어가 두 번 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한 번 적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때는 두 번 안 적고 한 번에 적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번에 적을 수가 없으니까 국어 60 이상, 국어 80 미만 동시에 같은 행에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조건을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적을 수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처럼 하시면 되고, 근데 숫자에 대해서 이만큼 이상이고 또는 이고 80 미만이니까 동시에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국어가 60 미만이거나 80 이상이면요. 60 미만이거나 80 이상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60보다 작거나 이거 만족하거나 또는 8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 상황이면 이거나면 이 조건 표현을 행을 바꿔서 적으면 되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국어라는 필드명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국어라는 필드명을 한 번만 적고 60보다 작거나 또는 8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하나의 필드명 한 번만 적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거거나 이거는 행을 바꿔 적으면 되니까. 그런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건 같은 행에 적어야 되니까 필드명을 두 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히 이 상황은 똑같은 필드명을 두 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 적으면 돼요. 몇 번이고 필요하면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and와 or이 같이 들어가는 조건. 자, 요거는 상품명이 요 문장도 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상품명이 일반이고 인원수가 4 이하 이거나 상품명이 골드고 인원수가 4 이하, 상품명이 일반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이거나 상품명이 골드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거나 또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고급 필터를 하려면 이 문장이 있으면 요렇게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문장을 보고 이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바꿔 적을게요. 여러분들도 적으세요.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골드이면서 인원수가 4 이하. 이러면 조건 어떻게 표현하실 건가요? 앞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골드, 그럼 이렇게 적겠죠. 일반이거나 골드이면서 그 다음 인원수에 대한 조건이 4 이하라 그랬어요. 그럼 인원수에 대한 조건이 4 이하라는 걸, 자,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생략돼서 나오면 이거 인원수 어디 적지? 고민을 막 하시다가 아무 자리에나 한 개 적고 오시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원수가 4 이하라는 건 상품명이 일반일 때도 4 이하고 골드일 때도 4 이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두 번 적어야 돼요. 어디 적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 자리나 한 군데 적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문장의 의미가 상품명이 일반이거나 골드 이런 조건 만족하면서 동시에 인원수가 4 이하라는 건 일반도 4 이하라는 말이고 골드도 4 이하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원수가 4 이하를 두 번 표현 안 하고 한 번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문장이에요. 제가 적어드린 문장이나 이 밑에 적혀 있는 거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식을 써야 되지 글자 한 번 나왔다고 어딘가 한 군데에 적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일반도 4 이하고 골드도 4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인원수는 4 이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적으셨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문장, 이 식은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문장이 이렇게 생략돼서 한 번밖에 안 적혔어도 필요하면 이렇게 의미상 두 군데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58페이지고요. 고급 필터 조건에 수식을 이용할 때는 데이터 안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 얘는 고급 필터 2번 시트에서 필기 점수가 면접 점수보다 높은 데이터만 추출할 때 해서 조건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false 적혀 있는데 이 자리는 false를 직접 적은 거 아니고요. 이 자리 셀이 선택돼 있죠. 수식 입력줄 보면 이 자리에 요거 적은 겁니다. 이 부분이 이거예요. 이 4번이 F4번보다 클 때 필기 점수가 면접 점수보다 클 때 그거 셀 주소가 들어간 거예요. 필기가 면접보다 클 때 큰 것들만 필터하시오 해서 조건에 비교를 해야 되는 수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표현을 못하고 수식으로서 뭐가 뭐보다 크다, 그죠? 높다 했으니까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수식을 쓸 수밖에 없을 때, 수식을 이용할 때는 그 데이터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데이터에 수식을 썼을 때 2번 시트에서 볼게요. 이 필드명하고 동일한 필드명을 이렇게 우리는 다 복사해서 붙여서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별 필드에 남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 총점 필드에 250 이상인 거, 이렇게 요 있는 필드명을 똑같이 쓰기 위해서 복사해서 붙였었거든요. 근데 조건 수식이 들어갈 땐 새로운 만약에 요 옆에다가 그런 필기가 면접보다 크다라는 계산식을 여기 적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새로운 필드명을 생성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필드명하고 똑같은 이름을 여기 쓸 건가요? 아니죠. 여기 옆에 새로운 필드를 생성할 거면 여기 없는 새로운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 뭐든지 여기 없는 글자, 데이터 안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글자 뭐든지 적어야 돼요. 같은 이름은 안 됩니다. 보통의 문제들은 다 이름이 똑같아야 되죠. 필드명 똑같아야 돼서 복사 붙이기 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수식을 쓸 때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글자를 쓸까? 자, 새로운 거 이름 짓는 거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조건이라고 써버리면 되죠. 어렵게 쓰지 말고 조건이라고 쓰면서 조건식을 수식을 적어주면 돼요. 한번 필기 점수가 면접보다 높은 데이터만 추출하러 다시 가볼게요. 조건을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필드명, 원래 필드명 이 중에서 하나 와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수식을 쓸 거니까 없는 명 이름을 써야 되고 새로운 걸 이름을 써야 되니까 아무 글자나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조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글자는 여기에 없는 글자 뭐든지 되고요. 다음 밑에다가 식을 써야 돼요. 자, 이꼴 필기 셀이 면접보다 클 때 필기 첫 번째 있는 필기 셀과 그 다음 면접 셀을 넣어주면 돼요. 레코드의 첫 번째 거, 첫 행에 있는 첫 번째 레코드의 필기와 면접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요 두 숫자에 따라서 엔터를 치면 비교를 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오는데 여기가 true가 나오든 false가 나오든 상관없고요. 이렇게 조건식을 써놓으면 요거 두 개 비교하고 요거 두 개 비교 각각들을 비교해서 조건 만족하는 것만 필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건 쓰는 방식이 여기 없는 필드명을 적고 그 다음 수식을 이렇게 적었어요. 아까 조건부 서식 적을 때
썼던 수식과 동일한데 주소 형식만 그냥 상대 참조 뒀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필터하는 요령은 요것만 특별한 거고요. 필터하는 요령은 항상 똑같습니다. 데이터 안에 포인터 두시고 고급, 목록 범위, 그다음 조건 범위는 요걸 지우고 그 전에 했던 자리는 지우고 여기 그다음 복사 위치도 지우고 제가 임의로 뭐 여기 이 정도 할게요. 그냥 I 6번 셀 정도에 선택할게요. 확인. 그러면 필기가 면적보다 큰, 그죠? 필기가 다 면적보다 크죠? 큰 것들만 필터가 됐어요. 자, 수식 쓰는 예제로 조건 예시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총점의 평균보다 이 총점의 평균, 이 전체 범위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 데이터를 필터하시오. 총점이 총점보다 큰 경우. 자, 새로운 조건을 넣을 거니까 수식을 적을 거니까 필드명 새로운 거 생성했고요. 수식을 총점이 총점의 평균보다 크다. 총점 셀이 크다. 평균. 자, 조건부사식에서 이런 문제 푸신 적 있죠? 에버리지 이 평균보다 큰 거. 총점이 총점 전체의 평균보다 커요. 자, 근데 요때 주소 형식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는데 요 부분은 절대 참조를 합니다. 절대 참조를 하시고 자, 그리고 필터를 해볼게요. 고급, 목록 범위는 똑같고 조건 범위는 이 자리로 수정하고 복사 위치는 밑에다 할게요. 확인해주면 총점이 총점의 평균보다 큰 것들 이만큼 나왔어요. 자, 이때 왜 여기는 달러를 붙이는지 그냥 외우셔도 이런 수식을 쓰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부분은 옆에 나중에 우리가 if 문제를 풀면 if라는 함수 문제 풀 때 조건식을 쓸 때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뒷부분의 설명은 나중에 수식을 if 함수식을 할 때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지금 대충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런 조건 2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요 셀이 크다 에브리지 이거의 평균보다 할 때 여기 절대 참조. 자, 왜 했는가 하면 자, 이 수식을 이렇게 써서 이거를 밑으로 채워서 복사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절대 참조가 있어야 각각의 자리에 요 셀이 이 평균보다 큰지 이 셀이 이 평균보다 큰지 이렇게 비교되겠죠. 만약에 요 자리가 절대 참조가 안 돼 있었다면 이 식을 복사했을 때 이 셀이 이 범위의 평균보다 큰지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 셀이 이 범위에 지금 평균 범위가 엉뚱한 자리로 자꾸 밀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if 함수의 조건 쓸 때 요 범위가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야 복사를 했을 때 아무 식이나 들어가도 평균 범위는 계속 이 자리를 하거든요. 그것과 같은 이유로 조건식 쓸 때 여기를 절대 참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필드를 새로 생성을 하진 않았지만 조건을 쓸 때 그 필터 이런 필드가 하나 있다라는 가정하에 조건식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때 절대 참조가 필요했어요. 근데 아까 필기가 면적보다 크다 이거는 이 셀이 이거보다 크고 또 다시 밑에 거는 이 셀이 이거보다 크고
계속 상대적으로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상대 참조를 한 거예요. 아까 조건 1번을 썼을 땐 조건 이거는 요 셀이 필기 면적보다 크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바뀌어서 어떤 셀이든 이게 이것보다 큰지 비교해야 되고, 각각이 다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주소가 이게 이거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식 세울 때 그냥 상대 참조로 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함수식을 써서 하는 조건은 if 함수를 좀 더 하시고 나면 if 함수의 조건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보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쉬운 겁니다. 그리고 뭐 더 이상 많이 복잡한 건 안 나오고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함수식을 써서 하는 조건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한 개 더 합니다. 자동 필터. 필터에는 고급 필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급 필터는 우리가 하고 나면 다른 위치의 복사를 필터를 할 수 있죠. 아까 고급 필터 요거를 다시 필터를 하러 갔을 때 현재 위치의 필터도 가능은 하거든요. 조건 범위를 만약에 이걸로 해서 현재 위치의 필터 확인 눌러주면 숨기면서 필터 되어져요. 숨기면서 고급 필터도 숨기면서 같은 요 데이터 안에서 필터 되어집니다. 지우기 하는 메뉴 보이죠? 요걸 눌러주면 필터 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자동 필터는 그냥 처음부터 어떤 필터 조건을 쓰거나 다른 곳에 필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곳에 숨기면서 필터할 겁니다. 자동 필터 자체가 같은 곳에 숨기면서 필터할 거고요. 59페이지입니다.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만 자동 필터 검색하시오. 자동 필터라는 말이 없더라도 필터 조건을 어딘가에 적으라는 말이 없었으면 자동 필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늘 고급 필터 나오다가 자동 필터 갑자기 하나 나오면 그것도 못 풀어요. 교재 예제도 다 고급 필터입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고급 필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동 필터가 더 쉽습니다. 네. 근데 자동 필터인지 모르고 헤매고 오는 거죠. 자, 데이터 안에 포인트 두시고 요 옆에 요 필터가 자동 필터예요. 필터를 딱 누르면 첫 줄에 필드명이 딱 잡혔어요. 필드명 옆에 삼각형이 딱 생겼습니다. 자, 혹시 이 첫 줄에 필드명이 여기 역삼각형 모양이 필터 버튼이 안 생겼다면 자, 다시 필터를 풀고 그때는 범위 설정하고 첫 줄 필드명 포함해서 범위 설정하고 필터 해주면 요 첫 줄에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의 내용이 성별이 여이면서 했잖아요. 그럼 성별 자리 여기 역삼각형 눌러주면 필터 검색 조건으로 여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남을 풀고 확인. 그러면 여인 것만 필터 됐어요. 그 다음에 총점이 250 이상이죠. 총점은 250 이상은 이런 숫자에 대해서 이걸로 체크로 하지 마시고 숫자 필터 이거는 크거나 같음 이쪽으로 가서 250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에 250 확인 이렇게 해주면 또 그 조건도 아까 여이면서 동시에 총점이 250 이상인 것을 필터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여이거나 총점이 250 이상인 거 필터 되겠습니까? 숨기면서 하기 때문에 여이거나 총점 250 이상이거나 이렇게는 못해요. 이것도 만족하고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AND 조건이죠. 이거 만족하고 그리고 AND 이것도 만족하는 AND 조건으로 밖에 못합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성별이 여이거나 남인 거? 아무튼 동시에 이 두 가지는 같은 필드에 대해서 못하고 필드명이 다르면 이것도 만족하고 동시에 이것도 만족하는 거지 여이거나 250 이상은 못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필기에서 질문할 겁니다. 의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필기 문제로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 고급 필터 설명까지 드렸는데 집에서 여유 되시면 기출문제 좀 더 푸시고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은 아까 했던 조건부 서식과 고급 필터의 필기 문제지로 좀 더 확실하게 다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을 안 해가지고 오면 다져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져요. 복습을 해가지고 오시고 필기 문제로 좀 더 확실하게 다지고 그렇게 할게요.